신용카드 안 쓰시죠? 네. 투자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부자가 되기 위해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여기서 말씀해 주셨고 전 바로 실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라테스 강사인 저희들이 모여서 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한림쌤 필라테스의 한림쌤이고요. 저는 웬디 필라테스의 영주쌤이고요. 저는 니에브 필라테스의 이현선입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읽어볼 책은 김승호 작가님이라고 하죠? 회장님이라고 해요. 회장님이라고 부르죠? 네, 김승호 회장님이 쓰신 돈의 속성, 최상위 부자가 말하는 돈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저희가 돈에 대해서 근데 갑자기 관심을 가진 이유가 있나요? 원래 관심은 저희가 없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그 블로그 마케팅 강의를 듣게 되면서 거기서 추천 책 리스트 중에 첫 번째가 이 돈의 속성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돈은 인격체다. 사람처럼 잘 대해주면서 아껴줘야 된다는 말인가? 라고 이해했는데 저는 이런 표현 좋아해가지고 인격체라고 하는 게 좋았다고요? 네. 아하. 근데 아껴주고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라는 게 딱 와닿긴 했어요. 진짜 옛날에 제가 이분이 쓰신 다른 책을 읽었는데 그때도 비슷한 얘기를 당연히 하셨겠죠. 자기 일관된 철학일 거 아니에요. 그때 이 개념을 듣고 그렇게 그때부터 좀 이분의 존재를 잊었지만 이 개념이 되게 저한테는 살아있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읽으니까 아 맞다 이게 이거였구나 이런 느낌? 오, 근데 그때 그 당시 그 책을 접하신 것도 돈에 관한 어떤 태도나 그런 걸 배우기 위해서 그분 책을 읽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제가 블로그 기록을 보니까 엄마가 그냥 읽어보라고 해서 읽었다 돼 있더라고요. 돈은 감정을 가진 실체라서 사랑하되 지나치면 안 되고 품을 때 품더라도 가야 할 땐 보내줘야 하며 절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쨌든 돈을 벌려고 이 일을 하는 거는 맞잖아요. 네. 근데 너무 돈을 쫓으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쓸 때도 좀 과감하게 쓰려고 하는 마음을 저는 여기서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항상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돈은 쓰려고 하는 사람한테 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강사 생활 초반에 나는 다 교육비로 쓰고 남는 것도 없고 막 이런 얘기하면 그 돈을 쓰기 위해 돈이 들어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쓸 곳이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게 정당하고 좋은 목적이 일 때 돈이 흘러 들어오는 거다. 너무 좋은 말이다. 그래서 막 썼잖아요. 바꿔봤어요? 근데 제가 이거 뭐 교육 듣고 싶은데 뭐 하고 싶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 무조건 들어왔어요. 뭔가 제가 그 교육을 들었잖아요. 그럼 다시 그 배로 흘러 들어왔어요. 그럼 그때 한 고민이 왜 들어오지? 나 어디 쓰라는 거지? 또 뭐 배워야 되나? 그러니까 그게 되게 제가 뭔가를 배우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됐었고 그리고 7, 8년 차 이제 넘어가면서부터는 어디다 쓰라고 벌리는 돈이지? 그 고민도 되게 열심히 했었고 그리고 내가 어디에 써야지 돈이 더 벌릴까 고민도 많이 했어요. 무슨 말을 하시는지는 알았어요. 근데 저는 아직 이 흐름에 대한 경험이 크진 않았어서 그렇게 써보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와 관련돼서 다른 포인트로 좀 반성하게 된 거거든요. 저는 잠깐만. 울지 말고. 그러니까 저는 좀 아껴 써야 될 것 같다는 이 쓰는 것을 좀 조절해서 흐름이 조금 나한테 있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너무 저의 수중에 있는 건 너무 짧은 거예요. 저는 그 찰나를 좀 길게 나한테 머무르게 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회장님이 말해주시는 걸 한님쌤이 다 지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열심히 느낌을 지키고 들었어요. 있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요. 신용카드 안 쓰시죠? 네. 그걸 보고서 투자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 투자만. 나머지는 제가 진짜 투자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하게 됐어요. 이 책 읽고. 그쵸. 공부를 네.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 거에 시간을 쓰는 게 나한테 너무 익숙하지 않고 이상한 일인 거예요. 하지만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잘못된 거라고 알려주세요. 맞아요. 저는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이라는 이 파트가 마음에 들었는데요. 저희 필라테스 강사님들은 급여가 항상 일정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 되나. 항상 그 현금 흐름 일정을 유지하고 싶은 건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그렇잖아요. 근데 뭐 우리 일이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 겨울에 운동업계가 비수기인 건 예전부터 되게 반복돼 왔던 일이잖아요. 뭐 요즘 뭐 경제 불황이라 그런 것들도 추가돼서 더 길어지긴 했지만 비수기 자체가 있었던 것은 약간 패턴이니까 우리가 운영을 할 때 이 패턴을 좀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이때쯤은 평소보다 좀 더 들어오고 이때쯤은 좀 안 들어오고 우리가 패턴 확인을 가능하니까 패턴을 쫙
한번 체크해보고 그거에 맞춰 미리 뭔가 이때 어떻게 현금 흐름이 원활하게 할까라는 대비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업계 사람들이.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방법인데 이 비수기 때 겨울방학이란 것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아이들 수업 모집하는 것에 미리 준비를 하는 편이에요. 겨울에는 조금 비수기야 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1월이 되면 또 신년이 되면서 사람들이 결심을 하고 뭔가를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선생님 데이터로 봤을 때 그래도 1월부터는 조금 상승세긴 해요? 아니면 좀 봄까지는 가야 돼요? 봄까지는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새해는 3월부터 시작되는 느낌이에요. 다른 일을 부르는 호칭에 따라 내게 오는 운이 바뀐다. 우리가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할 때는 막 선생님 이렇게도 하고 되게 잘 부르잖아요. 특히 우린 또 직업적 특성상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네. 근데 내가 뒤에서 얘기할 때도 그런가? 원래 저는 욕설을 쓰는 편이 아예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를 막 그렇게 험하게 부르는 편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앞에서 부르는 것만큼 그렇게 존칭을 사용하고 존대하면서 남한테도 표현하는가를 돌아봤거든요. 그럼 앞으로 좀 더 그렇게 해야 되겠다를 좀 새겼어요. 저도요. 유재석 보면 방송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되게 일치시키시잖아요.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은 저것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구나. 그리고 저렇게 일치시켜야 나중에 뭔가 연예인들은 되게 나중에 문제가 터지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주의하고 피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나도 잘 되고 싶으니 좀 더 건강한 저 태도를 배워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부자가 되기에 가장 좋은 나이는 50세 이후도 자기가 잘 관리할 수 있고 그 태도도 잘 지킬 수 있는 나이에 이르러서 부를 획득하는 게 적절하다 이런 말을 막 하셨잖아요. 그래서 문득 선생님들은 어렸을 때 내가 몇 살쯤 되면 좀 그런 거 상상하잖아요. 네. 나는 몇 살쯤 되면 이런 것을 누리고 살겠지라는 어떤 기준이 있으셨나요? 저는 40이었거든요. 40살. 근데 곧 40이거든요. 사실 어떤 걸 누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꿈꿨던 그런 면모가 어떤 거예요? 선생님의 모습. 40이 되면 네. 부자가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네. 내가 무언가를 소비를 할 때 고민을 안 하고 사고 싶다? 돈 걱정. 부자가 정의할 수 있는 게 많겠지만 그냥 네. 뭔가를 구매하거나 소비할 때 돈 걱정을 하지 않고 하고 싶다. 하지만 아직 돈 걱정을 하면서 소비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직 저는 채워지지 못한 것 같아요. 선생님은요? 저는 저의 목표가 45쯤이었거든요. 내가 스스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나이가 이때 나이고 가정도 이루고 싶은 게 내 욕심이니까 그런 것도 좀 해서 돈을 좀 당연히 써야 되겠고 근데 계속 일을 하고 싶은 또 마음은 있고 해서 어렸을 때 이렇게 제가 한번 가늠해 본 게 물려받은 돈 없이 내가 스스로 서는 나이가 그때쯤이면 적당하지 않을까? 그러면 좀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정한 나이가 있어. 그게 그 나이예요. 45세에서 50세 사이. 그때 어떤 모습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했던 거예요? 어렸을 때도 경영인이 되고 싶었거든요. 필라테스 운영으로 생각은 당연히 못했었고 뭔가는 모르겠지만 내가 좀 내 사업체를 갖고 있는 여자이지 않을까 하면서 조금 좀 멋있는 여자를 상상했어요. 정장 같은 스타일이 잘 어울리는 먹고 싶은 고기 마음껏 먹고 어렸을 때 맨날 학원에 가면 학원 선생님 모습만 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는 방식이 막 한 번 듣고 아는 그 방식이 아니라서 이렇게 예습 복습을 하잖아요. 누구한테 설명하는 방식으로 전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공부를 할 때는 강아지 앉혀놓고 하든지 인형을 앉혀놓고 하든지 항상 누구한테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게 저한테 맞다는 거를 되게 일찍 깨달았어요. 너무 귀여워. 네, 그래서 되게 잘 가르치시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쭉 꿈이었는데 쪽집게 과외 선생님이 꿈이었거든요. 귀여워. 그래서 알았어. 저는 뭔가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선생님은 뭔가 가르치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선생님도 뭔가를 하는 것 중에 뭐 하는 여자였어요? 말해도 돼요? 네. 너무 창피한데요? 있어요? 뭐예요? 귀여워. 분명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연예인이요. 연예인도 어떤 파트요? 가수? 네, 가수요. 멋져. 저는 가수 얘기하셔서 조금 또 덧붙이자면 저는 엔터테인먼트 경영을 하고 싶었어요. 소속사 사장님. 저를 쓸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소속사 사장님. 두 분 늦지 않았어요. 진짜? 늦었어요. 전 늦었어요. 끝났어요. 많이 아쉬워하는. 진짜 인생은 길어. 내가 왕년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랑 이론만 빠삭한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자기는 오랜 기간 투자나 사업을 잘해왔고 지금도 잘 벌고 있는 사람만 믿는다. 전 이게 너무 좋은 인생 인사이트였어요. 우리는 살면서 진짜 많은 조언을 듣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이뤘냐? 그 사람도 할 줄 아냐? 그 사람도 잘하고 있냐? 이거를 따져보고 이제 좀 조언을 가려듣게요. 다른 사람한테 쉽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저도 이렇게 듣다가 버겁더라고요. 그 말과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것만 수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 제목이에요?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 물건을 부주의하게 잃어버리는 사람, 작은 돈을 우습게 하는 사람, 저축을 하지 않는 사람, 투자에 대해 이해가 없는 사람,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한다. 다 해당돼. 자, 당장 신용카드를 잘라버리고 직불카드 사용하세요. 전 신용카드 없어요. 오. 여기 2호점 오픈하면서 신용카드 삭제했어요. 오. 아, 저는 그 무이자를 되게 혜택을 누리고 30만 원 이상 쓰면 포인트 이런 걸 썼는데 회장님께서 현재 소득만 써라. 미래 소득에 기대지 말고 아주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일단 잘라요. 그 뒤에 상환해야 될 것들이 남아있어도 일단 지금 잘라요. 실물카드 없어요. 삼성페이. 휴대폰 잘라요. 해지를 해야 돼요. 아,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신용카드가 없었어서, 쭉 없었어서, 최근에는 그런 조언을 들었거든요. 그럼 신용 점수 자체가 되게 낮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뭔가 진짜로 큰 돈이 필요하거나 뭔가를 해야 할 때, 내가 돈이 많건 적건 간에 신용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신용카드 하나 정도는 쓰는 게 좋다, 이런 조언을 받았어가지고, 그러니까 신용카드가 있어도 그냥 직불카드 쓰듯이 쓰는 사람이면 되는 건데, 그게 어려우니까 이분은 없애라고 한 것 같고, 무이자 그만 써볼게요. 얼마나 벌어야 정말 부자인가? 부자라는 것이 상대적이지만 그래도 기준이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속 시원히 알려줘서 진짜 부자가 알려주는 기준이라서 우리는 퍼가 제로예요. 저는 퍼에 대한 개념을 언제 처음 알게 됐냐면 2년 전에 이 김승호 회장님의 사장학 개론이라는 책에서 거기서도 퍼에 대한 언급이 나오거든요. 퍼가 적으면 혹은 없으면 장사고 퍼가 좀 더 높고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나를 빼도 굴러가면 그거는 이제 사업의 영역이 되는 거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건 장사다. 그때 진짜 아팠어요. 제가 실려갈 정도의 상황인데도 제가 제 몸을 걱정하지 못하고 회원님들한테 수업을 못해서 당일 취소해야 되는데 이를 걱정하는 저를 보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라고 고민했을 때 이 책을 접하게 돼가지고 아 내가 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도 병원을 못 가는 사람이구나를 그때 배웠거든요. 그러면서 이 상황 얼른 탈피해야겠다. 그러니까 펄을 높이려면 더 많이 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없어도 돈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네. 높을수록 퍼가 높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퍼가 선생님은 아니지만 선생님이나 저는 1인 샵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퍼가 제로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서도 확실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게 노동이 투여되지 않고 생긴 고정적인 정기 수입이 자신의 진짜 수입이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진짜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이 일 플러스 사업이라는 거를 시작했을 때 나는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이유가 전 처음부터 저를 그렇게 정의했거든요.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내 노동력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난 정의를 하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계속 장사꾼으로 살아도 되는가에 대한 생각은 계속 하지만 근데 슬픈 적은 있죠. 그렇게 아플 때. 아 역시 장사꾼은 아프면 오늘 하루 일당을 고민해야 되는 거구나. 네. 근데 저는 처음부터 정의를 하고 시작했어요. 저는 선생님과 달리 정의하지 않고 시작했다가 정의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고 그랬을 때 나의 마음은 조금 더 어디에 기운가를 한번 가늠해 봤을 때 아 나는 좀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인 것 같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로 다음 스텝으로 생각해 봤어요. 근데 항상 그 펄을 높이고 싶은 열망은 있죠. 부자가 되기 위해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여기서 말씀해 주셨고 전 바로 실천했습니다. 보셨나요? 옷 버리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놀란 게 고등학생 때 몸매가 지금까지라고 그 학생 때 몸매가 지금도 유지된다고 해 좀 리스펙이었는데. 아니 근데 이런 거죠. 그때 5 사이즈 샀으니까 지금 5가 맞는 거죠. 네? 네? 전 5였는데 66 됐는데요. 이게 무슨
니트는 다 뭐랄까 빳빳한 걸레 수잖아요. 이게 종이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내가 작년에 입었던 거에 좀 놀랐어요. 그 최근에 제가 옷을 좀 새로 사면서 이것도 한 뭐 25,000원짜리거든요. 너무 따뜻한 거예요 옷이. 그래서 새 옷은 따뜻하구나. 맞아. 네. 현재 임차료를 내는 사람들의 숨은 가치. 만약 현재 임차료를 건물주에게 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다 해당하죠. 그 사람은 해당 건물을 소유할 능력을 최고로 많이 가진 사람이다. 현재 건물주도 그 건물에서 스스로 임대료를 만들지 못하니까 그 건물에 와서 만들어낼 사람을 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우리도 다 건물주가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위로하는 것 같았는데 와닿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벌어서 언제 건물주가 되나. 글쩍글쩍. 나의 독립기념일은 언제인가? 독립기념일이 내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넘긴 날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계속 투자에 대한 맞아. 염두나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이 다 근로를 잘하는 방식으로 가르치잖아요. 대기업이랑 공무원 그런 걸 미덕으로 약간 직업으로 딱 삼아서 저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뭐 좋은 대학이나 학력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가려면 사교육이 필요한 거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되게 많이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잘못 가이드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봤자 최고로 갔을 때 급여 수입이 최고로 큰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목표로 해서 살아온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는 어쨌든 독립을 할 수 없는 이분의 정의에 따르면 인간으로 크는 게 우리의 그 목표로 삼아서 살아왔던 거고, 맞아요. 결국은 끝내 아무리 대기업에 다니고 했어도 결국에 그거를 그냥 자본금 삼아서 치킨집을 만든다든지 뭐 카페를 낸다든지 그걸로밖에 갈 수 없는 사회였던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쵸. 지금은 좀 안 그런 흐름으로 가려고 하지만 그 사이에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주식은 위험해. 이렇게 되는 20대를 보내다가 이젠 하면 안 돼로 넘어오니까 머리론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되게 불편한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확실한 건 그냥 이렇게 내가 장사를 하면서 살면 내 노후는 절대로 보장이 될 수 없다는 이제 그거를 확실히 알고 너무 걱정이 되고. 네. 고민이 그래서 되고. 고민이 돼요. 그래서 진짜 맞아요. 주식 또는 ETF는 꼭 해야 되는 거라는 걸 알겠는데 근데 그러니까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어. 솔직히 핑계고 그 마음이 안 먹어지는 거겠죠. 맞아요. 하고만 싶으면 뭐 솔직히 유튜브로 알아보면 알아볼 수 있는데 그 마음이 잘 안 먹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뭔가 주변에서 다 관심이 있었어도 저 혼자만 아니었고 주식 얘기가 오가는 상황에서 먹기만 했거든요. 좀 부자가 되고 싶어졌어요. 오. 저희가 그럼 다음번에는 ETF를 공부해볼까요? 진짜 ETF든 주식이든 우리가 결정을 해서 주식 방송이에요? 0.1주라도 사봅시다. 좋아요. 그래서 해봅시다. 재밌겠다. 금융 지식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저희한테 좀 추천해주고 싶은 게 있으시거나 좀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다 좀 답답하다 보다 보니까 이러신 분들은 꼭 댓글로 어떠한 조언을 주셔도 좋고 책을 추천해 주셔도 되고 이제 펄을 조금 0에서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댓글을 꼭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부자 돼요.